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유학은 미래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각 단체의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임귀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유학의 소리 널리 펼치고 계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성만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유성만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임귀희입니다. 요림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호가 굉장히 길지요. 네. 17자입니다, 무려. 그래서 우리는 예실본이라고 약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지금부터는 예실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실본은 2002년 9월 성균관 유도의 총본부에서 예의염치를 회복하고 윤리, 도덕의식을 발휘하여 풍속을 순화하고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립을 하였습니다. 2004년 9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34개 항교와 294개의 유도의 지부를 통하고 전국의 16개 시도본부와 지부를 설립하여서 전국적으로 예의생활 실천운동을 벌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에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검증기관으로 공인을 받아서 지금 많은 실천예절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본부와 지부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범국민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와 한국인성예절교육원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전통예절과 인성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40대 중반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 청청시야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났습니다. 큰일 났다.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노?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될 거 아닌가? 나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익힌 적이 없어.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 차에 마침 제가 문화유산 탐방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문화유산 탐방,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전국 곳곳에 우리 옛날 선현들께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이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정신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분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려면 정말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네.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예의교육, 우리 예교육에 또 발을 네, 또 네, 디디시면서 네. 이제까지 네. 자리하시게 됐고 네. 인성교육 분야, 전통예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큰 또 족적을 남기고 계시네요. 또 저희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네.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유교 경전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몇 년도에 입학을 하셔서 하셨을까요? 제가 늦깎이로 갔죠. 네. 왜냐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니면서 보다가 네. 40대 다니면서 훌륭한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다 그 유교에 있는 삶, 유교에서 지향하는 그런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정말 그렇게 살고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려고 찾다가 보니 결국은 그 성균관 대학을 찾게 되고 성균관 대학 안에서도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학과를 찾게 됐으니까 제가 입학한 것이 석사 과정에 입학한 것은 2008년도죠. 네, 늦었습니다.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유교 경전 관련해서 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지만 사실은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논문을 쓰는데 뭔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논문을 써야 돼. 이래서 제가 전통 혼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학대학원에 가서 혼례에 관한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왜 그렇게 저 혼례에 관심을 가졌나 하면 세상이 뭐 우리가 이렇게 어질없느니 뭐 질서가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그 가정은 또 어디서 출발하는가? 남녀가 만나서 처음 혼인을 할 때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혼인을 보고 저 대례라, 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잡아져야지 가정이 반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시작을 바로 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논문을 쓰자. 혼인 정신을 좀 연구해보자. 이래서 우리 전통 혼례 예학적 탐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게 됐죠. 네. 그래서 석사학위 전통 혼례의 예학적 탐구란 제목으로 논문을 또 작성을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유교 경전과 공부를 마치시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유교 경전과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이라든가 뭐 유학 사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특히나 생각나는 유학적 가치가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 학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럼 이제 유학이란 뭔가, 유교란 뭔가 이런 결론을 내다 보면 제 나름대로 유학은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네. 사람다움. 네. 그리고 경목역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문한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가 영어, 수학이 공부인 줄 알잖아요. 경목역에서 율곡 선생님은 학문은 이상 별건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이렇게 각자가 명분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 그게 학문이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는 것을 학문으로 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기 노릇하고 사람 노릇을 하고 행유 여력이면 즉위 학문이라.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 노릇한 게 먼저죠. 이 유학에서는 100번 경전을 읽어도 뭐 13경을 읽었느니 다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해요.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가 10,000가지를 아는 것보다가 한 가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교는 저는 실천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다움을 추구하는데 공부했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자.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가치를 실천을 또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공. 네, 실천 운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또 단체 명의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또 많이 하셨을까요? 제 생각과 몸을 반듯하게 하는 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죠. 3, 40대는 보통 이제 뭐 경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직장 다니고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집중으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제 마음을 닦는, 그러니까 심성을 닦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죠. 뭐 유도의 활동이라든지 뭐 또 다도를 익힌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어디 회원으로 가입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많이 내게 되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 예절 지도하고 그다음에 인성 지도하는 이런 일에만 집중한 거죠. 네. 선택과 집중 굉장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또 가치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장에서 예절 교육 관련된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중에 가장 애로점들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지 또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처음 실천 예절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제가 이제 유도회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유도 회장님이 이제 위인설관 하신 겁니다. 저를 보고 이 공부한 사람이 왔으니까 예절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절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이 예절 원장을 해라. 이래서 사실은 제가 잡혀가지고 예절 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대구에서 그렇게 대규모 그 예절 강좌를 하게 되니까 수강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낮에는 학원이 많아요. 맞는데 혹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배우려 해도 배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야간 강좌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 근데 몇 년 동안은 거의 강좌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왔죠.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미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 갈수록 지금 예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세월이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 향교 그 유도에서 예절 강좌를 하고 그다음에 동구청에서 예절 대학을 하고 남구청에서 예절 대학을 하고 북구청에서 예절 대학을 하고 이렇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예절 대학을 열었어요. 처음 열면은 수강자들이 250명, 200명, 150명 이렇게. 그럼 대구에 1년에 제가 강의하는 곳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그 예절 강좌의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줄어드는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빠르게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도 빠르게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상이 남을 의식하는 것보다가 자기 자신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한 것을 요즘 아이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상대가 있어야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자기 혼자면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예절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강좌를 하면은 요즘은 100명 못 모읍니다. 40명, 30명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사회에 각종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부부간에도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살인이 난다든가 부장간에도 뭐 이런 일 돈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저 인간 가짜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가짜네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요즘도 무늬만 사람이고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얘가 뭐 필요하냐고 얘를 하면 불편해 이런 얘기들을 하니 정말 우리 예절인들은 참 걱정이 큽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도 더욱 또 활발하게
지금껏 해주신 것만큼이나 또 활발하게 또 활동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랜 시간 몸담아 활동하신 예절 교육 관련 얘기를 듣다 보면 이사장님의 예절 교육에 관한 열정이 막 전해졌어요. 지금의 마음이 나의 행실은 어땠나 막 되돌아보고 사람 다 왔나라는 것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초반에 그 경몽요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용동정 간에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중에서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이 다 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저희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남편을 다 오빠라고 하잖아요. 언어 예절이 문제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한테 진지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요즘 아이들이 진지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사는 일본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식사, 밥 먹는 일 이런 게 없거든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행동하고 달라지는 말과 행동 거기에 따라서 얘가 다른 거죠. 자, 엄마 밥 먹어 이래 하는 거하고 어머니 진지 드세요. 말도 다르지만 행동도 다릅니다. 자,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보다가 뭐 자기야라든지 또는 오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행동 자체가 다르죠. 말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고 또 요즘은 저는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데 우리는 애완동물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려동물이라 해요. 근데 반려는 자기 배우자를 반려라 하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그 동물들하고 평생을 같이 가니까 반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물과 사람은 달라요.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한테 인간처럼 사람 이름을 붙인다든가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이러면 자기가 뭐 걔 아들이란 말입니까? 걔 엄마라고. 걔 엄마, 걔 아빠를 자처하니 그런 말들이 오히려 동물 사랑한다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물과 인간을 같은 선에서 놓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인간의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건지 동물을 인간만큼 끌어올리는 건지 우리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전통 예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네네. 예절 문화 역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그런 인식 부족에 대한 잘못 전해지고 있는 예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한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전통하면 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통은 오래된 것,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가치로운 것이 전해온 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옷이죠. 우리 옷인데 제가 대구에서 서울 올 동안에 우리 옷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예식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 제가 지난 토요일 예식을 다녀왔는데 신부, 신랑, 혼주 그러니까 어머니들 두 분 외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바깥 혼주들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버지들은 뭘 입었냐? 양복을 입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굉장한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안혼주는 한복을 입어야 되고 바깥 혼주는 왜 양복을 입어야 되나? 그럼 안혼주는 투핏을 입고 바깥 혼주와 같이 맞춰야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절 강좌를 할 때 설문을 받아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불합리하다는 거죠. 여자가 한복 입으면 남자도 한복 입고 남자가 양복 입으면 안혼주도 양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둘이 엠밸런스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문이 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무 뜻이 없었어요. 첫째, 남이 하니까. 두 번째, 한복이 없어서. 세 번째,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 옷인데요. 그럼 언제 입느냐? 세상을 떠날 때 입습니다. 수의, 먼 옷은 우리 한복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옷을 꼭 세상 떠날 때 한번 입어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뭐 조선시대하고 달라서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안 입더라도 명절 때나 또는 좋은 일 혼자 있을 때나 또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는 우리 옷을 입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저는 멀리 보지 않고 우선 의상만 갖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그 혼례에는 혼례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전통 혼례에서 혼례복은 신부는 그 옹주의 공주의 옹주의 예복이고 신랑은 관복이거든요. 그럼 평민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느냐? 나라의 혼례법에 있어서 평민도 그날만큼은 그 섭성이랍니다. 그렇게 훌륭한 좋은 옷을 입도록 처음 법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평소에 그렇게 입으면 곤장 80대 맞아야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드레스 같은 거는 거의 노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외간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맨살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굉장한 수치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거 다 많이 보이는 걸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데 개념이 조금씩 좀 너무 멀리 가지 않나. 네. 너무 멀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불원복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전통 정신, 제가 꼭 밖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이야기해요. 형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에서 너무 멀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 옷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옷을 입었냐 따라 그 옷에 맞는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경찰 가는 경찰복 입었을 때는 정말 경찰다운 거고 군인은 군복 입었을 때 군인다워지는 거죠. 의사도 당연히 의사 가운 입었을 때 환자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옷을 입으면 우리 정신이 있고 서양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고리타분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옷을 입어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제가 우리 한복 입을 때는 마음이 좀 다잡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도 뭐 양복을 입는다든가 또 추리닝을 입는다든가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입으면 마음이 좀 풀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옷을 너무 안 입으니까 네. 제가 안타까워요. 네. 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서 아, 내가 이 한 세대에서 어떤 예의를 벗어나서 살고 있었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YCN 유성만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바람이 있으신 것들이 있으실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니면 방송국의 분들께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또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TV 채널이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YCN 유림 방송은 대중에게 아직 낯선 방송입니다. 자, 유림 방송 존재를 저는 널리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드라마나 먹방, 요즘 그 노래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런 뭐 틀면은 전부 노래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방송이 대세인 그런 방송계에서 인문 교양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그립고 아쉽거든요. 우리 그 정신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 유림 방송은 우리 유학의 정신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많이 담으면 좋겠고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훌륭한 선조라든지 또는 우리 문화 유적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학의 울림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 운동본부 임기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1부를 진행하였는데요. 우리 유성만리 시청자분들께 또 다음 회차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신 단체에 대해서 다른 또 질문들을 또 같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